네. 지난주 연휴였는데 한 주 잘 쉬셨어요? 가족들이랑 뜻깊은 시간 보내셨나요? 연휴? 연휴 때 뭐 특별한 거 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 오신 분들 중에? 연휴 때 오늘 좀 특별한 거 하고 왔다, 나는. 그런 분 있으실지. 없으신가요? 특별한 거 하고 오신 분. 네. 나가주세요. 정루카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갔다가 2시간 주셨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린이 대공원 아차산에 있는 거? 저도 어린이 대공원 좀 가보고 싶은데 요즘에 코끼리 아들 데리고 가서 좀 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날씨가 또 다시 올 따뜻해져서 저는 오늘 아들 데리고 산을 좀 올라갔다 왔는데 아무튼 강의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당신을 비범한 브랜드로 코퍼레이션의 제이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루카스님은 강의를 처음 오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맞아요. 처음 오.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강의를? 유튜브 찾다가 네. 말죠. 습관 만드는 법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그, 환영합니다. 그 꼼꼼함에 대해서 그거 쳐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다 나다운 브랜딩까지 강의 오셨는데 네, 오늘 한번 강의 보시고 계속 볼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계속 보고 싶은 강의가 되면 좋겠네요. 일단 루카스님 제가 음소거 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강의는 Time to Find You라고 하는 당신의 나다움을 찾는 시간으로 나다움 브랜딩 강의를 지금 오늘 17주차, 17주차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과는 구별되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 이게 나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발견한다면 우리 모두가 나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는,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나답게 살아내는 그 여정 자체가 브랜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진짜 무슨 날이지? 왜 이렇게 사람이 평소에 절반도 안 왔죠? 놀랍네요. 네, 한 주 쉰 여파인가 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연휴 때도 그냥 할 걸 그랬나 봐요. 그쵸? 저 지금 한 달 쉰 느낌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좀 사연들도 좀 지난주 상간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한 달은 쉬고 온 느낌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볼게요. 자, 나다운 성공의 4단계 여정을 풀어가는 강의를 지금 하는 중인데, 지금 15주차까지 해서 디스커버, 아니 언커버를 마쳤고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지난 강의, 2주 전이죠. 16주차 강의 때부터는 나를 디스커버하는, 오늘부터 나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커버 강의를 못 보셨는데 궁금하다 하시면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이거 전자책으로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디스커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다운 삶을 리커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오버컴, 나다운 삶에 싹이 잘 자라나서 싹이 딱 틀 때까지 극복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나다운 성공이 시작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가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encourage, 네, 격려, 커리지를 가지기 위해 encourage 해드리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이언님 오늘 디스코드에서 인사 나눴던 분이신가 봐요. 그쵸? 라이언님. 맞으신가요? 반갑습니다. 강렬한 첫인상을 가지신 분이네요. 라이언님. 반가워요. 사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지 하나만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디스코드에 계신 거죠?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디스코드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루카스님 지금 안 들어와 계시면 이거 혹시 핸드폰 가지고 있으시면 옆에 다른 디바이스로 지금 강의 보고 계신 거면은
QR 눌러서 디스코드 들어와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동중, 라이언님 이동중이시라고. 네. 네,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서 혹시 아직 오픈 채팅에만 계시거나 아직 이 디스코드에 안 들어와 계시면은 요 Q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곳 하입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Hear Your Playground Empowerment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고요. 나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로 키워나가려고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나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 나가는 중이고요. 아직 구조를 갖춰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막 가입하셔라 뭐 이런 홍보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이거 구축하느라고 제가 커뮤니티 구축에 힘쓰느라고 사실 컨텐츠도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금 못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강의 다시 보기 숏폼 영상을 올렸고 요게 이제 앞으로 쭉 나갈 거예요. 강의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내보내서 이제 좀 강의 유입이나 커뮤니티 유입 같은 것들 좀 시켜서 와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다움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키워나가는데 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 커뮤니티의 시작부터 함께 하실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면 이게 가격 허들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시겠지만 저렴할 때 같이 아는 분들이 꼭 저렴하게 잘 이 커뮤니티 무료로 막 이렇게 막 제공이 될 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강의를 좀 리뷰를 잠깐 해드리면 16강 나를 발견한다는 것 이게 이제 디스커버 첫 강의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 짚어드리면 나다운 브랜딩 이니시에이터 이게 저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스토리가 담긴 서사 구조에서 내 정체성이 왔다. 요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암살이라는 영화의 안호균이라는 그 전지현 캐릭터의 서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가 서사가 없이 언커버를 통해서 파악한 것만으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쵸? 요런 요소들로만 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나의 서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사를 알아야 이 전지현의 마지막에 눈물 맺히기까지의 이 서사, 그쵸? 아버지, 친일파 아버지를 쏘는 때 이 눈에 맺히는 저 눈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네. 그렇다. 그리고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분, 이 This Is Me라는 노래를 부르신 이 수염난 여자분의 서사, 이런 서사들도 이야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서사가 바로 내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는 결국엔 이 나다운 성공을 향한 큰 네 개의 맥락 중에서 두 번째인 디스커버는 결국 이 서사 구조를 정리해서 나 직면한 문제 모험 꼴이라는 네 개의 요소로 내 서사 구조를 정리를 해서 내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기억나시죠? 네, 느낌이 지금 뭐 서프라이즈 이런 느낌 아니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17강 나를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서사 구조. 이 서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책, 무기가 되는 스토리.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사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드린 바 있죠. 이 책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이 책, 진짜. 그래서 브랜딩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실 수 있으면 권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도널드 밀러라는 저자인데 이 책도 이제 이 저자가 낸 책이거든요. 무기가 되는 시스템. 이 책도 비즈니스 경영서로 진짜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권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필독서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정도의 너무 좋은 내용을 너무 쉽게 써놨어. 경영서를 이렇게 쉽게 쓴 걸 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일을 잘할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거의 모든 스토리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뭘까?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7단계 구조를 제시합니다. 저자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4단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7단계가 궁금하시다 하는 분은 책을 사서 읽으시면, 네. 네,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타보고 싶다 하면 책 보시는 거 진짜 너무 추천하는데, 오늘 일단 저 7단계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4단계로 줄였는지 납득도 시켜드릴 겁니다. 어, 결국에 7단계 구조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아래 문장, 이 문장 다시 읽어보면은,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갈색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시면,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가, 그 어느 캐릭터가 누구예요? 나, 주인공. 그쵸? 주인공이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주인공이야. 무언가를 원하는 게 뭐야? 그게 꼴로 볼 수 있겠죠. 무언가를 원하는 게 꼴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 주인공이 난관에 직면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난관에 직면한 걸 저는 이제 직면한 문제라고 치환해 둔 거고 결국 그것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그걸 얻게 되죠? 그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모험의 여정을 통해 꼴에 이르기까지 그게 모험이라는 여정으로 제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넣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 구조는? 이렇게 매칭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7단계로 정리해 놓은 거를 이 책의 저자가 7단계로 정리해 놓은 거를 저는 이제 저자가 책에서 어 압축적으로 요약했다라고 하는 문장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된다. 요 문장에 맞춰서 4단계로 압축한 거예요. 이걸 왜 압축했냐?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네모 친 부분이 모험으로 쏙 들어가면 나머지는 매칭이 되는 게 보이시죠?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한다. 성공으로 끝맺는다. 나 직면한 문제 꼴은 매칭이 딱 되고 요 네모만 모험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가이드를 만나. 그쵸? 가이드를 만나서 그가 계획을 제시해. 누구? 가이드가. 가이드가 계획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행동을 촉구한대. 정확히는 이제 이 네모 우측 아래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뻗어나간 거에 보면은 도움을 받아 실패를 피한다라고 써 있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실패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7단계의 서사에서 주인공의 역할은 뭐예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꼴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랑 지금 발견하기로 한 서사가 내 서사예요? 가이드의 서사예요? 내 정체성이야? 가이드 정체성이야? 그래서 내 서사를 구성하는데, 내 정체성에다가 내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 나는 모험을 시작도 안 했어. 라고 한다면, 나한테 지금 가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이드 있어요? 네. 혜은님이 가이드 있어요 하는데 고개 저으시면 제가 좀 섭섭한데. 그래서, 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을 걷어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험이라는 단어로 제가 치환해 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는 가이드가 없는데요. 상태에서 저랑 얘기를 시작하시게 될 거니까 이걸 하실 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혜은님한테는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거를 이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 이게 정체성이고 이런 의미로 이런 걸 알려 주신 거구나라는 걸 오늘 좀 명확히 아시고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가이드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 가이드의 모험의 여정에 지금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난 아직 가이드가 없네. 상태에서 우리가 서사 구조를 정리해 보자가 제가 생각하는 4단계의 구조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 나의 서사 구조, 4단계의 서사 구조, 이걸 서사 구조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서사 구조가 뭐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텔링. 안호균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듯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텔링이죠, 이 서사 구조가. 동시에 이게 뭐냐면 나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예요. 이 4단계 서사 구조를 기본 골조로 제가 만들고 이 4단계 골조가 어디서 왔냐 하면 이 책이 레퍼런스다. 이거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아시겠지만 제 맘대로 막 뇌피셜로 막 만드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진짜 많은 연구를 거쳐, 검증을 거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서사 구조 요거를 안호균의 서사를 대입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내 서사를 어떻게 입힐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 서사 구조, 4단계 서사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럼 오늘 4단계 서사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지시겠죠? 어차피 디스커버 하는 내내 이 4단계 서사 구조도 같이 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뭔지를 인지하고 갈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서사 구조와 아이덴티티 뭐 이런 스토리텔링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 외에도 뭐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여러 가지 스토리 관련 책들이나 뭐 브랜딩 관련 책들의 레퍼런스들이 있지만 큰 골자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7단계 스토리 구조에서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말 많은 레퍼런스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이 디스커버 파트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7단계 스토리텔링 구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걸 압축한 이 4단계 서사 구조가 뭐예요? 나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다. 제가 왜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강조를 하냐 하면 코칭 때 제가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코칭을 들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이 서사 구조가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정체성이 뭐죠라고 여쭤보면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만큼 이거를 코칭 때 압축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많아요. 대화하고 이걸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기억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정리를 같이 하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끝나고 나면 다른 건 몰라도 정체성 이꼴 서사구조, 서사구조 이꼴 정체성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기억나도록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 오늘 강의 듣고 나면 내 정체성 뭐예요? 내 서사구조지. 이렇게 딱 떠오르게. 이거 떠오르게 하려고 제가 지난 강의 때 안호균 얘기까지 해가면서 서사 없이 나를 온전히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밑밥을 열심히 깐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유까지는 기억 안 나도 정체성 아는 거 중요하지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다.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었죠.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 자신감의 원천이 뭐다? 이 주유구를 통해서 주유를 해. 자신감을. 이 자신감을 리필해주는 그 원천이 자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존감. 그럼 자존감의 정체가 뭐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게 바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까지 기억나시나요? 감정 수업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정체성, 5강에서 말씀드렸던 정체성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한 인지가 있어. 난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인지가 명확하면은 자존감이 명확히 생기겠죠. 그리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에서 자신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면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이게 지금 5강에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이 정체성이 Y를 바꿔놓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생존자냐, 비전가냐, 사명자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5강 강의 다시 보기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 말해왔던 정체성의 정의가 바로 뭐였냐. 제가 정체성 알게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 그때 드렸는데 그 정체가 바로 뭐냐? 서사구조다. 오늘 그래서 정체성이 서사구조라는 스포일러를 확실히 드리고 이제 디스커버를 가는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 정체성 이꼴 서사구조다. 이제는 안 까먹으시겠죠? 이 정도 얘기하면 안 까먹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라서. 자.
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에서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먼저 짚어드리고 서사구조에 대해서 해부를 해볼 건데, 정체성에 대해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까 제가 이거 비즈니스 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똑똑한 브랜드는 정체성을 판다. 똑똑한 브랜드는 정체성을 판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체성을 판다는 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판다. 그게 브랜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브랜드에 이걸 대입해보면 아이덴티티, 그죠?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파는 게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책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파는 거다. 브랜드는.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것 같지만 되고 싶은 사람을 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키에서 조던을 판 거죠. 아시겠나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이 스토리가 너무 중요하다. 왜요? 이 스토리가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바로 제가 말하는 서사구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을 팔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에 필요한 게 뭘까? 어떤 사람을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서사구조로서 팔려면 그 시작이 뭐냐? 나. 그리고 꼴. 지금 나랑 꼴 사이에 뭐가 있나요? 갭이 있어요. 갭. 갭. 이 갭. 공간이 이만큼 비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갭이 있으면 이 갭이 딱 열리잖아요. 이걸 닫고 싶어 하는데 뭔가 설명 안 되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내려고 하고 뭔가 갭이 열려 있으면 이걸 닫으려고 애쓴대.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가 여기 딱 생겨버리면 이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더라? 뭐죠 그거? 그 뭐더라? 제가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 뭐더라가 뭔지 막 궁금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유도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거 뭐냐고 빨리 얘기하라고 이렇게 안 달라게 만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근데 있잖아. 아니야. 이런 사람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미치게 하는 뭐. 그거 있잖아. 아니야. 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빨리 말해. 이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이거에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한테 말을 걸려면 이 갭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라고 하면 뭐가 열리죠, 우리가? 뚜껑이 열리나요? 네, 갭을 연 겁니다. 근데 있잖아. 어. 그래서 이 갭을 여는 게 뭐냐 하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토리는 주인공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스토리는 주인공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뭐인지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갭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인공만 있으면은 궁금해할 요소가 없어. 저예요. 뭐 어쩌라고. 근데 제가 있잖아요. 뭐 빨리 말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정의 내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목표. 어디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거를 꼴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주인공에게 갭이 열리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사람들이 진짜 못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뭘 이룰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브랜드가 되려면 시작해야 될 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건 뭐가 되겠다, 뭘 이루겠다, 어디로 가겠다라는 꼴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자,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 딱 시작해갖고 사람들한테 갭을 연 계기. 너 독서랑 글쓰기 왜 해? 나 이거 해서 월 1,000만 원 벌려고. 이렇게 꼴을 딱 썼더니 뭐예요? 인스타 시작 2달 만에 팔로워 2,000명. 이게 제가 했던 경험인 거잖아요. 제가 스토리 갭을 열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이 목표.
여기를 가지고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인공의 포부라고 이야기해요. 주인공의 포부. 그래서 주인공의 포부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저는 포부가 뭐였냐? 독서랑 글쓰기에서 월, 월 1,000만 원 벌 거야. 이게 이제 제 그때 포부였던 거죠. 거의 3년 되어가는 그때.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되고 싶다. 지금 저 이런 사람인데요.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 지금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월소득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음. 요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커버 우리가 해 오면서 언커버에서 우리가 뭘 알아봤냐? 나다움 알아본 거예요. 왜 알아봤을까요, 이거를? 지금 이 까만 공백 뒤에 저기 원래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저 흙이 덮여 있었던 거예요, 씨앗 위에. 저게 뭐죠? 원래 덮여 있는 흙들이 뭐죠? 남들이 쌓아 올린 나의 백그라운드. 남들한테 들어서 쌓아버린 세상의 기준들. 이러면 행복하다, 이러면 성공한다라고 했던 그런 기준들. 이거 다 걷어내고, 그거 다 걷어내고 나서 우리가 본 거, 감정, 가치관, 욕구, 꿈, 성격 이런 걸 왜 봤어요? 내 기준에 맞는 삶이 뭔지 보려고. 그쵸? 그래서 내 욕구랑 욕망, 그러니까 꿈, 내 삶의 선택 기준이 되는 가치관, 그리고 타고난 내 성격, 이런 것도 고려해보고, 내 선택을 좌우하는 감정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감정은 11강부터 14강까지였나요? 네 번에 걸쳐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나를 안다는 건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앗을 비로소 흙을 다 언커버, 흙을 다 이렇게 걷어냄으로써 이 씨앗, 나라는 씨앗을 볼 수 있게 됐는데, 볼 수 있게 된 거, 시력을 영어로 하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씨앗, 내 씨앗을 발견했다, 보게 되었다라는 거를 비전을 비로소 볼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방향을 남들의 기준 아닌 내 기준으로 정한 목표, 이걸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언커버를 우리가 15강까지 하면서 이걸 위해 했던 거예요. 흙들 다 걷어내고 내 씨앗, 내 씨앗이 무슨 씨앗인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한테 맞는 기준과 목표, 방향은 어디인가? 이거를 보려고 언커버를 한 거다. 자, 언커버가 싹 정리되시죠, 지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언커버를 통해서 내가 누구고 어딜 가고 싶은 것까지 함께 본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언커버를 강의를 다 들었는데 지금 내가 누구고 어딜 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자책, 워크북, 원데이 뭐 이런 거 다 기획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청 주시면 뭐가 됐든 추진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전자책으로는 지금 실제로 지금 계속 강의를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언커버 원데이로 하면은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지 커뮤니티에서 이제 투표를 해봤는데 세 분 정도 있으시길래 아마 날짜를 잡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생각하고 있다가 알려주시고 이 책에서 지금 말하는 캐릭터의 시작, 어느 캐릭터, 이 부분, 이 어느 캐릭터가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제가 말하는 서사 구조의 나, 그리고 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어느 캐릭터가예요.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 맞나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느 캐릭터가가 나랑 꼴이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는, 어, 직면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가기 위해서 문제를 무조건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독서랑 글쓰기로 월 1,000만 원 벌렸는데 뭘로 벌어 월 1,000만 원을? 그쵸? 엄두도 안 나는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부터가 문제, 내가 세운 목표가 문제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은데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원싱으로 치면은 이거 하나를 함으로써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되거나 쉬워지게 하는 원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여기 직면한 문제, 처음에 설정할 직면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딱 정리를 해보는 게 나랑 꼴을 알고 나서 할 일이에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체 큰 흐름을 보시는 거지 각 항목의 의미를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결과를 알려드리고 나, 꼴, 직면한 문제, 모험 순으로 하나하나 다 같이 파나갈 거예요. 내 거를 대입해 보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 흐름만 이해한다. 설명만 듣고 이해만 하세요. 그냥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예시로서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제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가이드로서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저도 제가 주인공인 저의 여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저도 지금 현재 모험 중에 저의 직면한 문제가 있겠죠. 저의 서사 가운데 제가 직면한 문제는 뭐냐? 저는 나 자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나로 살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답게 살자, 나답게 사는 게 경쟁력이다, 나답게 사는 게 브랜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스스로를 믿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작 저는 집에서는 나로 못 살고 있다라는 걸 발견한 게 지난주예요. 아, 내가 집에서는 나로 못 살고 있었네. 이걸 안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게 저의 직면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혹시 시간이 허락하면 요 얘기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고 스포일러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지금 제이콥 연재 시리즈로 치자면 현재 이번 페이지에서 가장 위기 절정의 상태가 지금 시점이에요. 저한테. 위기 절정 상태다. 네. 요거 넘어서야 된다.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우리가 15강까지 해왔던 언커버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방향이 정해졌는데, 나, 꼴, 이게 정해졌는데, 거기로, 골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문제가 저는 지금 저를 못 믿어주고 있어서 가족, 집에서는 나로 못 산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저의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독서랑 글쓰기를 2년간 꾸준히 해서 월 1,000만 원 벌겠다라고 한 게 저의 나,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 무언가를 원하는 제이콥. 뭐예요? 무언가를 원하는 제이콥이 뭐였어? 독서랑 글쓰기를 2년간 꾸준히 해서 월 1,000만 원을 벌겠다고 선언한 평범한 직장인인 거잖아요. 그때 저의 직면한 문제가 뭐였냐? 뭐였냐면 제가 2년간 꾸준히 독서랑 글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야? 프로작심 삼일러야. 나는 파워 엠프피야. 호기심이 아주 왕성해. 그 엠프피 왜 대가리 꽃밭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저게 재밌어 보이고 저거 하다 보면 저게 또 재밌어 보이고 새로운 거 나타나면 다 재밌어 보여. 2년간 과연 내가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네. 계시면 제가 전문이다. 네, 그 문제를 저는 정의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때. 네, 바램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겠다고 결심하고 뭐가 시작됐냐?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이 프로작심 3일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골, 뭐죠? 2년 뒤에 월 1,000만 원. 이걸 이루기 위한 모험의 여정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설명하는 게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책에서 이 여정을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스토리에서 주인공은 가진 것도 없고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주인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그 전체 7단계 중에 1단계가 어느 캐릭터가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 캐릭터가 누구예요? 스토리의 주인공이지. 그래서 모험의 시작에서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대. 네. 그런데 이 캐릭터, 가진 것도 없고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캐릭터가 뭐에 직면해요? 난관에 직면하지. 그럼 이 캐릭터는 가진 것도 없고 자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난관을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해결할 수 있으면 난관이 아니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될 때 누굴 찾아야 돼? 가이드를 찾는 거예요. 가이드를 만나. 혜은님. 직면한 문제에서 가이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면 가이드는 필요 없죠. 그래서 가이드를 만나. 가이드가 계획을 제시해. 가이드가 행동을 촉구해. 혜은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런 계획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래서 도움을 받아 실패를 피한다까지 가이드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책대로 서사구조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아직 가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다운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서사구조에서 나는 누구야? 여러분들은 누구죠? 가이드예요? 주인공이에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가이드로 설정하라고 얘기 나옵니다. 왜? 이건 비즈니스 서적이잖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있어. 그럼 이 책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비즈니스가 없어. 나로 살고 싶어, 지금. 나다운 비즈니스가 없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인 서사로 시작이 돼야죠. 이 얘기를 정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 구조가, 어, 나의 서사 구조라면, 내가 주인공이라면, 앞에서 저희가 같이 언커버를 통해서 나랑 골을 지정하고 갭을 연 거잖아요, 현재. 내가 어디로 갈 거야? 저 이런 사람인데요. 저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갭을 열었으면 이제부터는 이 직면한 문제를 설정하고 가이드를 만나서 해결해 나가는 여정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험에서 해야 될 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이미 있어. 나는 이미 내 브랜드가 있고 그걸 브랜딩 할 거야. 이러시면은 지금 나를 가이드로 포지셔닝 하시면 돼요. 그 길이 있고 난 아직 비즈니스가 없어. 나 지금 직장 다니는데 직장 나와서 내 거 하고 싶어. 라면 주인공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 3년 전에 저는 어떤 상태였어요? 주인공. 가진 것도 없고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주인공인 거예요. 나답게 살려는데 나다운 비즈니스도 뭐 돈 벌 구석이 없어. 얼마나 난감해요. 그쵸? 직장을 그래도 못 그만둬.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지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내가 주인공이다 1번, 나는 가이드다 2번. 지금 한번 채팅창에 써봐 주실래요? 나는 주인공이다 1번, 가이드다 2번. 한번 볼까요? 네, 네 분이 지금 1번 눌러주셨고, 유튜브에서도 네, 1번. 네, 셀렉님 왜 지금 바뀌신가? 왜 줌으로 안 오시고 셀렉님 라방으로 오셨어요? 줌 안 켜지시나? 네. 지금 1번, 지금 답해주신 분들 다 1번, 혜진님까지. 혜진님, 네. 혜진님도 오늘 처음 오시는 혜진님이신가요, 혹시? 아, 혜진님, 식스 휴머니즈 요청하신 혜진님이시구나. 네. 자, 그러면 얘기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 1번 누르셨는데, 줌에 안 들어가신다고, 김셀랭님, 그랬구나.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주인공이야. 그럼 자신이 주인공인 거 1번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1번인데 나답게 살고 있는데 나답게 살고 싶은 나는 어떤 주인공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나다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방법도 모르겠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예요?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상태의 여러분들은 가이드를 만나야 되죠. 가이드 누구예요? 저.
저를 만났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서사의 시작인 거예요. 이 길을 가기로 마음 먹으신다면.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서사고, 그럼 저의 서사에서 저는 제가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주인공? 가진 것도 없고 자기의식으로 가득 찬. 그럼 저의 가이드 누구예요? 저의 멘토님. 저도 멘토님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멘토님한테 전수 받은 것들로 언커버해서 다 풀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뭐예요? 다 저의 여정 가운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전수받고, 제가 실험해보고 된 것들 모아서 여정 이걸로 쫙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를 가이드로 삼아 여기로 와서 이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럼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나요? 나다운 성공을 향해. 그쵸? 자, 그럼 이게 서사구조의 끝이에요. 이 서사구조 흐름을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음, 뭐지? 네. 자, 그럼 이 서사구조가 저자가 말했던 압축적 요약에 있는 내용이 여기 서사구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무언가를 원하는 어느 캐릭터가 난관에 직면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럼 이 서사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 서사구조를 내 걸로 정리하시면 뭘 할 수 있게 될까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 브랜딩 하는데 컨텐츠 하는데 제일 필요한 거 뭐예요? 스토리텔링. 그 스토리텔링 어디서 나와? 내 정체성. 서사구조 자체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할 게 있죠. 그쵸? 내 얘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몰라서. 내 서사구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서사구조를 같이 정한다면 내가 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게 생기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인공인 서사구조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는 가이드야라고 설정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내가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자신감이 없지.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그게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몰라. 나를 의심하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상태면은 됐다. 그게 주인공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아, 내가 지금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였네. 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스토리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가이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럼 가이드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서사에서 내가 권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나는 그냥 문제에 직면한 사람인 거예요. 주인공, 내가 주인공일 때. 그리고 뭘 해야 돼? 가이드 도움받아야 돼. 그게 내 역할이야. 주인공의 역할은 가이드 도움받아서 내 목표를 향해 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게 내 역할이에요. 그냥 모험을 하는 거. 가진 것도 없고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서 모험을 그냥 해보는 거. 이게 내 역할이야. 망설일 게 없죠. 그럼 권위가 가이드한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이드인 저. 네. 네, 접니다, 저.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기 가서 구매하시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장사판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실제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사진이 보이는 슬라이드가 있길래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들 가이드가 지금 저라고 보시면 이 서사가 시작된다. 그럼 이걸 왜 강조하냐, 제가 지금. 내가 주인공인 이 서사에서 나에겐 어떤 권위와 능력도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권위와 능력이 언제 생길까요? 우리는 권위와 능력이 생길까요? 네, 아, 로맨틱 에이지 님도, 네, 줌에 안 들어가진다고? 줌에 왜 안 들어가지지? 뭐 문제 있나, 링크가 오늘? 줌 링크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아, 그렇구나. 줌 링크를 다음 주에는 제가 꼼꼼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대기로 넘어가서 톡으로 들어왔구나. 그렇구나. 네. 제가 링크를 잘못 건 모양이에요. 혹시 여기 링크, 제가 죄송한데 링크 한 번만 좀
디스코드에다가 좀 심고 가도 될까요? 죄송해요. 지금 줌 링크를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디스코드에다가. 죄송해요. 네. 자, 다시 그럼 공유를 가볼게요. 음. 네. 자, 우리는 권위와 능력은 지금 없는데 이걸 우리가 갖춰 나갈 거예요. 어떻게? 모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이드에게 계획을 제시받고 행동을 촉구받아서 계획대로 행동을 해보겠지. 그걸 통해 우리는 노하우가 생기겠죠. 제가 제 멘토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이드 분들을 만났고 배우고 경험해보면서 노하우를 쌓아온 거잖아요. 이 모험의 여정을 통해 저는 점점 더 가이드가 되어 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우리가 모험을 시작하는데 지금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아니에요. 난 자격은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브랜드로 내 여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격 뭐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다. 당장 그냥 목표를 설정만 하면 된다. 어디로 갈지. 그러면 직면한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가이드를 찾아야 된다. 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모험을 안 떠나요. 왜 그럴까요? 문제에 직면한 것부터 어려워요. 문제를 직면하는 것부터 어려워해. 왜냐하면 두렵거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감정에서 온다. 우리가 감정을 계속 얘기한 거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 계속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내 문제를 직면하기가 어려워요. 회피하려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직면하자고 언커버를 한 거예요. 이걸 직면하는 게 언커버였다. 내 욕구, 욕망, 가치관, 성격 이런 거 다 들여다보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안전망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언커버를 한 거다. 그걸 통해서 문제에 직면하려고. 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게 되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인커리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로서 우리를 주인공이 아닌 가이드로 설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가 되면 그때는 뭐예요? 가이드인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여정은 뭐예요? 가이드가 되기 위한 여정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로 여러분들께 저를 가이드로 설정한 거다. 이 여정을 함으로써.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걸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가이드가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인스타 처음 시작하고. 3개월. 3개월. 바로 수익화를 한 건 아니에요. 그때 그냥 독서랑 글쓰기 어떻게 꾸준히 하세요라고 하도 물어봐서 저 2달밖에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대단하다고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린 게 챌린지의 시작이었고 챌린지를 무료로 고마운 마음에 무료로 열었더니 유료로 하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세 번째 기수부터 유료로 했더니 유료 전환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처음으로 가이드로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저한테는 그때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책에서 이 가이드가 가져야 될 게 2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 딱 한번 그냥 후루룩 지나가면서 알려드릴게요. 가이드한테 그럼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한테 저 제이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 그거를 이제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공감과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공감이랑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이 사람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가이드는 늘 주인공의 고통과 좌절을 이해하며 그 사실을 주인공에게 표현한다. 어때요? 혜은님 제가 그런 역할 하고 있나요?
네, 가이드 쌉인정. 그래서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경험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남잔데 출산하신 분들한테, 그 맘 저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뭐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내가 이렇다라고 깊이 공감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어 저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맘들에게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서 육아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출퇴근을 하고 제가 제 아들 깨워서 밥 먹이고 씻기고 어, 등원을 시켜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놓고 하원할 때까지 일하고 하원하면 놀아줘요. 오늘 산에도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산으로 들로 다니다가 6시 넘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와 갖고 놓고 강의 바로 준비 시작한 거예요. 8시 넘어서. 그럼 이제 루틴이 저는 육아맘이랑 똑같은 루틴이지만 제가 뭘 공감 못 하겠어요? 출산의 고통까지는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공감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제가 가이드 해줄 수 없겠죠.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차별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저랑 똑같이 딴 걸 다 똑같이 하는데 여자고 출산을 해봤어. 이분을 제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을 내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디 온리원으로서 각자의 방향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걸 하지만 서사에 의해서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요 말씀을 좀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랑 똑같았던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이게 이제 신뢰가 가는 해결책, 능력으로서 권위를 부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파워 MFP의 프로작심 3일러였는데 2년 넘게 꾸준히 독서를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은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나도 직장 생활 어렵고 직장 벗어나서 자립해보고 싶은데 독서랑 글쓰기만으로 자립을 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한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제가 신뢰가 갈 만한 해결책과 능력을 가진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나다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으로서의 모험을 시작하는 서사를 가진 거다. 여러분, 나다운 브랜딩에 왜 관심 있으세요? 나도 나다운 성공 이루고 싶다. 이거 아닌가요? 그쵸? 내가 그냥 내가 가서 일방적으로 맞춰야 되는 직장, 내가 일방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 무언가 말고 나다운 걸로 아무리 힘든 거라도 나이기 때문에 즐거운 그걸로 행복 위에 성공 쌓아나가 보고 싶어서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 공통의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가진. 그쵸?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강의 다시 안 오시겠죠. 그쵸? 루카스님이 다음에 또 오실지 마실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인 거죠, 이게 지금.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 주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서사 구조가 탕목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다. 나도 행복 위에 성공 쌓아가는 나다운 성공 이뤄보고 싶다. 평범하고 가진 것 없고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랬던 사람 누구? 저. 저는 그걸 헤쳐나가고 있는 거. 아직까지 직면한 문제 뭐? 나를 믿어주지 못해서 집에서 나로 못 살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금요일에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집을 나가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뛰어내려야 되는 벼랑 끝이에요. 아내한테 버림받을까 봐 너무 무섭지만 이거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한 열흘 가까이 계속 몸살이 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어찌됐건 네. 어찌됐건 오늘은 이 서사 구조의 큰 골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큰 흐름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각각의 항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음, 뭐야? 가끔 이렇게 죄송해요.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미션과 비전을 정해놓고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내 미션과 비전이 명확하다. 내 삶의 미션과 비전이 명확하다 하시는 분 찾고 있습니다.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목표,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면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자기의심으로 가득 찬 주인공에서 공감과 권위를 가진 가이드로 거듭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아시겠나요? 여러분들도 가이드로 거듭나시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딱 맞춰 끝났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얘기하려다가 못한 거 뭐죠? 어디서 얘기했더라? 네. 어, 애니메이션 효과를 많이 넣었더니 이게 굉장한 네, 에러를. 일단은 화면을 잠시 끄고 그 지금 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럼 무슨 여정을 하려고 하냐 이 얘기를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지금 58분인데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볼까요?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넘어갈까요? 네.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얘기. 네. 얘기를 잠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4월 그 3월 말까지 1월 초에 세운 12주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뭐 계획이 너무 과하게 세워졌어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12주 계획을 4월 초에 세웠는데 두 주간 심혈을 기울여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려고 보니 뭔가 또 그 감정 그래프 있잖아요. 그 근거 없는 낙관에서 근거 있는 비관으로 시작하자마자 뚝 떨어지더라고. 이게 이제 절망으로 가는 거고. 보통 이제 1에서 3단계를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3단계 가서 이걸 헤쳐나가려고 애써서 헤쳐나가 본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걸 시작하면 이 감정 그래프가 똑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근거 있는 비관으로 바로. 저는 이제 비관이 시작되니까 불안이 찾아오는데 내가 이거 12주 계획을 해서 가는 동안 다달이 돈을 못 벌어서 아내한테 돈을 못 갖다 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쵸? 그것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드니까 이렇게 해나가는 걸 주저하게 되고 당장 나가서 돈 버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불안에 휩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멘토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뭘 알게 됐냐 하면 제가 집에서는 아내한테 나답게 사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다운 내 생각을 얘기를 1절 아내한테 못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못하고 있냐 하면, 일단은 아내한테 제가 제 인스타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알고리즘에 제가 뜬 적은 있지만, 제가 못 보게 하고, 보지 말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 알려줬어, 아내한테. 아내도 안 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몰랐으면 해. 내가 뭘 하고 있고, 뭘로 돈을 벌고 있고, 뭐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제 아내는. 그냥 집에서 애 보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한테.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한테 무슨 얘기까지 안 하냐? 아내가 저한테 밥 이거 먹어. 그러면 저는 저거 먹고 싶었더라도 이거 먹으라는 걸 먹어요. 메뉴를 시키는데 이거 시키라 그러면 제가 반박을 안 하고 그냥 그거에 따르더라고. 나로 살려면은 음식 시키는 거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정도로 나로 못 살더라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선택 결정권이 나한테 없어요, 집에서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제가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주어졌던 게 뭐냐면 가장의 무게였는데 그 가장의 무게라는 게 10살 때인데 어머니의 남편 역할이고 제 여동생의 오빠 역할을 제가 감당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10살 때 동생이 몇 살이었냐면 7살이었어. 그러니까 10살한테 그 미운 7살. 요즘에는 미운 4살, 미친 7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밉거나 혹은 미쳤거나 하는 7살을 상대해야 되는 거야. 교육과 훈육의 태세로. 근데 지금 제가 3살도 안 된 애를 키우고 있는데, 7살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성인에게도. 근데 10살짜리가 그거를 감당하려면 얼마나 버거웠을까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10살의 가장으로서 그 보육과 훈육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나를 내가 스스로 비난을 했던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쌓아온 경험이 뭐였냐 하면 가족 앞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뭘 하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 뭐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내 취향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일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가 3년 전에 나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건 아니지만 독서랑 글쓰기 했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나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나다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제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직장도 안 가고 나다운 것들을 해나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여전히 저희 집에선 가장 포지션으로 있으니까 가장으로서 있는 동안은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여보, 나 이런 거 할 건데 좀 도와줘. 양해해줘. 이런 얘기를 못 해. 다 맞춰. 심지어 먹을 것마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로 살려면 가정에서마저 나로 사는 떳떳한 가장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런 가장이 되기 위해서 뭘 경험해 봐야 되냐? 아내가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 위기감을 감수해서라도 그럼에도 나는 나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로 사는 선택을 해야겠다. 이거를 제가 지금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생각도 많이 해보고, 글로 정리도 많이 해보고, 그 과정에서 그 혜은님은 그때 저 약간 그 옛날 하기 시작했을 때 저 약간 마탱이 그날 못 오셨구나. 배치플라워 때 못 오셨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못 오셨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배치플라워 시간에 거의 마탱이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장도 꼬이고, 지금 편도 부어 있고, 코 막혀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상태가 그 여정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굳게 결심하고 있는 게 금요일에 아내에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내가 집을 나가서 나를 찾고 돌아오겠다라는 결심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데드라인이 지금 금요일이니까 이틀 남았죠. 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런 모험에 직면한 문제에 놓여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직면한 문제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찾고 해나가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해나가길 원하시나요? 준비가 됐다기보다는 원하시나요? 원하시면 1번, 아니다라면 2번. 네. 네, 1번. 네. 격하게 원하시는 여러분들 다 나다운 성공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쉬운 것부터 계속해서 이제 디스커버 와서 서사구조 시작이 됐으니까 언커버가 안 되신 분들은 목표를 정해야 될 거고, 그쵸? 디스커버가 시작이 됐다면 디스커버를 통해서 뭘 할 거냐? 내 모험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거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나가시는데 제가 진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스로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커뮤니티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돈 안 받겠다고 커뮤니티 모셔놨으니까는 그냥 물어보세요, 제발. 네.
여러분들이 나다운 성공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래요. 네, 그래서 여기 하입에서 같이 나다운 성공을 이뤄가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요거 아까 전에 제가 중간에 띄웠지만 요거 이제는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 QR 가시면은요. 5월 달 강의를 미리 신청을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영원이에요, 영원. 이거 결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안내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음, 요걸로 통해서 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18강, 19강까지 5월 달 강의는 다 열어놨으니까 이거를 구입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왜 이걸 열었냐 하면 앞으로 이제 제가 제 강의 다시 보기 영상 쇼폼으로 해서 이제 바이럴하고 컨텐츠 앞으로 이제 꾸준히 해나갈 건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걸 통해서 유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려고 이걸 연 거니까 이 계신 분들도 이거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뭐 물론 뭐 그냥 디스코드 통해서 오셔도 되는데 여기 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뭐 후기 같은 거 써주시고 하시면 저한테도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공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5월 31일에 피데이라는 걸 엽니다. 나다움 토크 콘서트. 이걸 여는데 얼리버드가 오늘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하이 플레이어 특가는 이제 마감을 했어요. 엊그제 마감을 했고 디스코드에 와 계신 분들 아직 나는 하이 커뮤니티 가입은 안 했는데 디스코드에 와 있다 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지금 이제 얼리버드 신청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아직 어제 열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3명 선착순 열어놓으려고 해요, 그냥. 그래서 나다운 콘서트, 토크 콘서트에 뭐 하는 거냐? 나답게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얘기 나누시자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하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나답게 살기 위해서 뭘 했느냐, 요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야기 물꼬가 좀 트일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제가 할 얘기가 아마도 제가 집을 나갔다 온 그 이후의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얘기다. 네, 그렇고 5월 한 달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드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Q&A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고, 왜냐면 저의 모험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인사이트와 노하우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각자 들어보시고, 나한테는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Q&A가 있을 수 있으니까, Q&A도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네, 스무디하게 넘어가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네, 나다운 토크 콘서트를 할 거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네, 3명 선착순 얼리버드 열어놓을 테니까 신청하시면 되고 끝나면은 네, 일반 가격 그냥 오픈돼서 뉴스레터를 통해서 내일 새벽에 이제 발송이 될 거예요. 모집하는 공고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The only one, 유일한 존재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분들 모두가 나다운 성공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필요로 하실 환경은 제가 세팅해드리고 나다운 성공 시작시켜드리는 브랜딩 이니시에이터 제이콥 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고 오늘 강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너무 좋았다고. 혜연님, 그 코칭 때 했던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시니까 좀 더 잘 흡수가 되시죠? 네, 자신감 생겼다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존이 없으면 자신감도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직면할 용기만 가지면 된다. 네, 주인공이 될 자신감. 그쵸? 주인공이 뭐냐? 가진 건 없고 네,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차임. 그런 주인공으로 그냥 우리가 모험의 여정을 시작하자. 요겁니다. 네. 확실히 주인공 맞는 것 같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고,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무조건 갈 수 있다.
저는 그 방법들을 정리를 해서 해나가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뭐 질문 따로 없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그럼 이제 유튜브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들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뵈면 좋겠습니다.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시면은 제가 이제 강의 신청 링크랑 커뮤니티 입장 링크랑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디스코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 종료할까요? 네. 그럼 저는 마무리하고 네, 복습 레터 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급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네. 그 5월 남은 그 강의들은 네, 그 신청 그 강의 결제 시스템 안에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